여러분 반갑습니다. 판소리, 남사당 놀이, 강강술래, 아리랑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린 앞서 말한 것들을 무형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결의 얼과 혼, 먹과 흥이 스며 있는 전통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꽃피워야 할 무형유산의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 조현중 국립무형유산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월 20일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전주살이 어떻게 적응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전주의 매력을 하나둘 찾아가면서 네. 또 거기 그런 저 스스로도 느껴보고 하면서 즐겁게 네, 전주 생활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주에 와서 우선 우리 원에서 우리 공연장을 찾는 관객분들을 만났는데요. 제일 먼저 네. 그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추임새를 멋있게 하는 아주 기명창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대단하시죠, 실력이. 네, 네. 그래서 전주의 문화재 저력이 네. 실감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막걸리나 맥주 하면은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네. 그걸 또 전주만의 문화로 만들고 또 그걸 즐기는 풍류가 네.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런 풍류를 가끔씩 누려보고 있습니다. 가끔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책도 오셔서 책도 이렇게 또 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책이었습니까? 예, 또 홈뿌리, 최명희 작가의 홈뿌리 네. 전주의 그런 속마음을 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또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그걸 빌려서 읽고 있는데요. 네. 그 무대로 또 우리 원에서 가까운 한병로도 나오고 네. 또 초록바위라고 하는 곳도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면서 저 전주의 깊은 속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2달 만에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적응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국립무형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국립무형원이 2014년에 개관을 했어요. 근데 이 무형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기관도 아니고 전주시의 기관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또 예술인들의 또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공연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이 국립무형원이 어떤 곳인지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무형유산원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갖추고 이런 국민분이 쉽게 그걸 다가볼 수 있도록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네. 4년 전에 설립한 무형문화유산의 보급 전승에 관한 국가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과 기능을 두루 좀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네. 아마 이 정도 무형유산과 관련해서 이 정도 시설과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우리 원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형의 문화재는 저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무형 문화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무형 문화재를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소리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대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팝송이나 대중가요처럼 대중과 아주 친밀한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게 좀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생활과 좀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나 예술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자주 접하고 또 그것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힙합이나 그 락 공연장에 가면 가만히 앉아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 연주자와 같이 호흡하면서 들썩이면서 하나가 되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전통 예능 공연도 그냥 다소곳이 앉아서 보기보다 그 리듬을 느끼면서 같이 어울리면
훨씬 더 즐겁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무용원에 와서 공연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공예 작품의 경우에도 어떤 전시회에서 많이 이제 보시기는 하지만은 그걸 직접 소장하고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데까지 잘 못 가고 있는데 실은 그걸 예전에는 우리 생활에서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봐서 공방에 간다든지 어디 전시회 가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직접 이렇게 구입도 해서 또 그런 걸 또 주변에 자랑도 하고 생활에서 쓰고 하면 네. 점점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이전에 문화재청에서 근무를 하셨죠? 네, 근데 이 네. 무형유산 관련해서 일본에 연수를 가셨는데 거기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실은 그 무형문화유산하고 인연이 꽤 오래됐습니다. 네. 우선 학창 시절에 탈춤반 활동을 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공직에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줄곧 문화행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또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과를 거쳐서 이제 지금 무형유산원에까지 와서 또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네네. 매우 아주 의미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 연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다녀온 곳이 어떤 깊은 산속 마을에서 열리는 가구라라고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거기서 야 문화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되게 뭔가 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가구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그런 마을에서 그 섣달 금음에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니까 새해의 어떤 마을의 안녕을 비는 그런 의식인데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두가 다 참여해서 뭐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한 33개의 과정에 이르는 그런 춤과 음악을 신에게 이렇게 헌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걸 전문 예능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전부 그 역을 나누어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도회지에서 나가서 일하고 있던 주민들이 돌아옵니다. 일주일 정도 휴가 내서 돌아와서 그리고 그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정 프라이드를 가지고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춤은 세상에서 나밖에 출 수 없는 춤이라고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자부심으로 이렇게 그런 행사에 임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또 참여하는 또 순서가 있는데 네네. 어린이들도 와 그 진지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소화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린이나 젊은이 또 노년층도 참여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마을 주민들이 모두 주위에 둘러앉아서 진지하게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예. 그리고 온몸 물새가 흐트러진다고 하든지 한번 가서 바로 잡아주기도 하면서 어허.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 문화란 이게 뭐 남한테 보여주고 뭐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의미가 부여되고 그리고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즐길 수 있다면 더욱더 좋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마을 전체 공동체가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는구나. 그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참으로 의미가 깊네요. 네. 예전 우리나라의 이 무형유산,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문화재들도 사실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특정인들만 이 무형의 어떤 무엇을 즐기는 게 아니라 네, 예, 네. 공동체 모두가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네, 그것을 네. 즐기고 그 역할을 해내고 그게 네. 이제 전통을 계속 계승받았던 그렇습니다.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농악도 지금은 주로 이제 뭐 하나의 그 예능 행사로 네. 많이 이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쵸. 실은 네. 그게 우리 마을 안에서 그렇게 역시 그것도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이런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그 집에 좋은 네. 일이 있기를 축원해주고 그리고 네. 나중에 한바탕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고 하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형유산원이 바로 그렇게 원래 무형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의미를 살리도록 설립이 되었고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제가 그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 무형원장으로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무형문화재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나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뭐 좋긴 한 것 같은데 네. 좀 어렵고 현대 음악하고 좀 달라서 좀 다가가기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젊은 분들은 물론 이제 가보고 싶지만 조금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원래 이게 처음에 뭐 우리의 소리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의 팝송이나 네. 이런 뭐 무슨 그런 댄스처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누려보고 싶어하고 막 네네.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오늘 현대에도 좀 되살려 보는 일들을 우리 원이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통이다, 무형문화재가 전통이다 하면 뭐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네. 또는 지금의 것과는 아주 간극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또 이 이게 무형원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역할을 좀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형유산이 그냥 옛 것을 회고하는 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살아 숨쉬는 그런 유산으로서 네. 기능을 했으면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국민들이 우선 무형유산을 가깝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먼저 일상에서 이 무형유산, 전통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상설 전시를 통해서 무형문화재 분야를 고루 360일 소개를 언제든지 방문하면 잘 알아보실 그래요?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뭐 주중 주말 계속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상설 공연이 열리는 건가요? 그리고 공연은 네. 매주 매주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네. 또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하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무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네, 이 무형문화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해외에서도 우리 무형문화재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뭔가 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뭐 판소리라든지 몇 개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인 것만이 아니라 또 인류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목을 국내에 초청해서 국내 또 유사한 종목과 함께 비교하는 공연과 전시를 가진다든지 그런 그 행사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네. 그 공연을 본다든지 이 체험을 한다든지 네, 뭐 네. 입장을 한다든지 네.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닙니다. 저희 무형유산원은 국가에서 설립해서 또 어떤 무형유산을 보다 널리 이렇게 좀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체험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실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 필요 없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네. 좋을 것 가벼운 같습니다. 마음과 네, 몸으로 네. 참여를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유산원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또 내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은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뭐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 외에도 전국에는 그런 무형문화유산들이 많이 존재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과 함께 찾아내서 함께 보호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매년 한 개 시나 군을 선정을 해서 네. 그 도시의 무형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대표적이고 한 것들은 또 새로 발굴된 것들이나 한 것들은 공연이나 전시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화해서 그 가치를 알리고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017년에 올해 그 무형유산 도시가 전주시가 선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강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도시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여러 도시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선정 기준은 이 무역 이런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업이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사업 계획이 탄탄하게 잘 짜여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무형 유산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그게 현재도 잘 활용되고 있고 여러 프로그램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네. 살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릉을 선정했는데 네네. 강릉은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해서 맞습니다. 또 문화올림픽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강릉 단오제라든지 강릉 농악과 같이 그런 풍부한 문화유산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네. 내년 2018년은 특히나 이 개원 4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여러 가지 또 다채로운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그런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도 보다 내실화하고 네. 또 다양화하는 이런 노력은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한 2가지 정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그 작품 자체보다 그 무형문화유산을 이렇게 전승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인간문화재라고도 하고 그 제자분들하고 후계자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조명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지켜왔고 네. 또 이렇게 후대에 개성을 해왔는지 네. 저희 원이 그분들한테 수집한 그 자료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그 사용하던 유품 같은 것을 함께 전시하면서 어떤 그런 그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느껴보고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럼 그게 무형유산에 관련된 명예전당 같은 형식이라고 일종의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무형문화재 명예전당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 네네. 또 한 가지는 또 뭔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도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뭐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자료실 역할을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라퀴비움이라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잘 꾸며서 개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퀴비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 도서관,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네. 아카이브, 그다음에 뮤지엄, 네. 뭐 합성한 그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 열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 보유자들의 유품이라든지 또 그 외 아카이브 자료들을 디지털로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전통 공예 장인들의 작품을 바로 그 공간에서 같이 누려볼 수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라퀴비움은 제가 요즘 계속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 원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건너다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자인도 세련된 것들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정말 쾌적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눈이 내린 날 한옥마을을 바라보면 그 전망은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무형유산 관련해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미래 전망까지도 이렇게 기획하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원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무형유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학 들어가서 네. 이제 탈춤반에 들었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수줍어서 어디 잘 나서거나 뭘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네.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업을 마치고 가는데 어디서 장구 소리, 북소리가 들리는데 오. 뭐 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뭐 그 소리를 따라서 가니까 이제 선배들이 뭐 연습을 하고 창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무형유산하고 인연을 맺었거든요.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저도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뭔가 DNA가 네. 몸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수줍은 학생이었다면 네, 네, 이 무형유산을 네. 익히면서 네. 조금 더 이렇게 외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친구들도 모두 놀라워 했습니다. 제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와. 네. 네. 무형유산하고는 원장님 인상하고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주말에 어디 가지 또 고민도 안 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무형유산원에 가서 많은 분들이 원장님이 느꼈던 그 감정을 함께 느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또 새롭게 도약하는 이 무형유산원에 또 많이 찾아달라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을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좀 가깝게 다가가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뭐 상설 전시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360일 언제 와도 무형유산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언제든지 발걸음하셔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곳이 예전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있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수목들이 잘 남아 있고 또 그리고 수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이사이에 곳곳에 전통 공예 장인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우리 원을 방문해서 살펴보는 재미가 또 있을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 또 알려지지 않은 걸 공개하자면 네. 우리 원에 전주에서 제일 가는 이런 명당 자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저기 야외 공연장 옆에 청음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원에 오시면 그 정자에 앉아서 쉬시면서 뭐 좋은 기운도 받아보시고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우리 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렇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시간 되실 때 또 기회 되실 때 가족분들과 꼭 발걸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자들에게는 정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에게는 뭔가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